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HLB 지금 여러분들 다 일요일 저녁 잘 보내고 있으시죠? 자, 내일부터 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클래스 2가 뜨고 나서 좀 실망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테지만 현재 이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은 또 다시 담는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클래스 2가 뜨든 클래스 1이 뜨든 이 FDA 약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럼 뭐예요? 결국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나 승인율은 92% 이상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부분들이 또 기회비용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결국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이 신한투자증권 드디어 터질게 터졌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랬더니 선물 매매, 신한투자증권 1,300억 ETF 운용 손실이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난 8월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스왑 거래처럼 허위 등록을 하고 이 내부 조사에서 현재 파악 후에 당국에 신고가 되었다. 그래서 필요시에 이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의도적으로 항상 매도세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 신한투자증권이 이게 진짜 의도가 이렇게 밝혀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놈들이 판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왔고 더 이상 현재 구간에서 이런 장난을 치기 어려워지고, 현재 신한투자증권이 마지막 금요일 날장에서도 이렇게 매도세를 나타냈었고, 이 허위에 대한 매수량, 그러니까 허위 장부도 이렇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매도에 대한 공격이 어느 정도 기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짜 올라갈 수 있는 힘만 남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클래스 2다. 클래스 2여서 이게 뭐 앞으로 승인이 늦어질 것이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어요? 클래스 2가 뜬 다음에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승인이 나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HLB는 늦어도 저는 2달에서 3달 정도 안에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요. 이 비모 실사에 대한 일정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FDA 승인 여부는 금방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이 주가는 실사 확정일이 되는 순간 다시 한번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현재 지금 안티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공포 심리를 넣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하락할 것이다, 이젠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신경 쓸 일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더 볼 때 HLB는 무조건 올라갈 것이고, 현재 또 이렇더라 저렇더라 카더라 막 이런 루머들이 또 난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난무하는 루머들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지도 마세요.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오피셜한 정보들만을 가지고 앞으로 HLB를 이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FDA에서도 이 클래스 1과 2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고, 이 2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FDA가 실사를 가기 위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인해서 클래스 2가 뜨는 것 뿐이지, 이 약물에 문제가 있어서 클래스 1이 뜬다, 2가 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마치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이 클래스 2가 뜨면은 승인에 대한 확률이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믿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신경 써서도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봐도 HLB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여기는 저점이 나온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또 행보를 해 나가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한들 분명히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가격 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매수에 대한 또 다른 기회가 나온 것이지, 이거를 절대 공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이런 대응법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트적인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차트적인 흐름들을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는 타점들을 좀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공유해 나가고 있거든요. 타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투자 전략과 타점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제가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차트를 좀 한 번 더 HLB는 차트를 한 번 더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데이 승인을 받았던 그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HLB는 클래스 2든 1이든 저는 앱데이 승인은 무조건 될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이 유한양행이 현재 신고가를 경신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HLB는 그 이상까지의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HLB 차트만 보더라도 현재 이렇게 상승 파동이 한번 끝났었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하한가 두 번을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저점 구간을 확실하게 좀 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옛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조정이 오더라도 절대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했던 구간 내에서 진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동은 무조건 단기적인 그리고 저항대를 맞았던 10만원 구간은 뚫어줄 수 있을 것이다. 10만원 구간 뚫어준 이후에 어떻게 된다? 10만원 구간 뚫어진 이후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10만원 윗구간 이 정도 구간은 이 저항대 매물대벽이 너무나 강력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앞으로 이런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중 관리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다시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정이 오면 또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만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CRL을 받으면서 하한가 두 번을 맞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건 100%가 아닙니다. 100%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대응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놔야 하고 그 장치를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걸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조정이 왔다 다시 올라가든 FTA 승인이 실패가 되면서 나락을 가든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HF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또 뭐 FDA 자료나 항서제약 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봤자 심리만 흔들릴 뿐이에요. 우리는 현재 나온 내용 그대로만 그냥 봅시다. 아시겠죠? 항서제약도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항서제약은 최근에 FDA 신청을 또 다른 약물을 또 했어요. 너무나 지금 HLB나 항서제약 두 회사가 같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에서 단지 클래스 2가 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타점에 대해서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힘을 좀 받으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내용들, 안 좋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HLB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 벌라고 투자하는 거다. 돈 벌라고.
그럼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면은 결국에 내가 비쌀 때 매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쌀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HLB가 FTA 승인이 된다 안 된다 뭐 클래스 1이다 투자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수 타점이 어디고 내가 얼마나 더 비싼 가격에서 파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타점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타점, 돈을 벌 수 있는 분석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차트상의 분석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HLB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상단에 있는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